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10선에 오른 종목들의 다음 거래일 흐름을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하루 쉬는 만큼 다음 거래일 이제 이틀 뒤 목요일장 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오늘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주였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시장에 좀 약세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미 증시가 2%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폭이 나와줬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개파락 나온 이후에 안정적인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오랜만에 쌍그리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유지됐지만 기관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 또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철강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IT 섹터가 좀 1일천하로 좀 강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반도체와 또 백신 협력 소식이 이어지면서 또 백신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mRNA 백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수혜주들과 IT 또 그리고 특히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상승까지도 견인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선물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글로벌 증시가 좀 양호한 가운데 이번 주에 서서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서서히 시장에서 둔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주 후반 될수록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증시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만한 요인은 없고 오히려 지금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시장의 앞으로는 좀 큰 변동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오히려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IT 섹터,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반등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모멘텀이 나와줄 수가 있고 그간 인플레이션 쇼크 우려감으로 또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감으로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70%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치솟는 오늘이었습니다. 1위 반도체 대장 차지했고요. 코로나19 여전히 2위 높은 순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원자재, 철강주와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 4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적 호조세로 주목받는 종목 오늘도 있었습니다. 또 2분기에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서 엔터주 오늘 주목받았고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는 소식 속에서 메타버스도 7위 차지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8위 차지했고요. 가구렌탈 9위, 또 동박, 전지박 관련주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종목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3%가량 상승 보여줬습니다. 제넥신 오늘 mRNA 백신과 관련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지원 방책에 따라서 오늘 핫한 종목들 여럿 있었습니다. 제넥신 9%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포스코 5% 넘게 치솟았습니다. 서울가스, 천연가스 오늘 가스 관련주 흐름 좋았지만 상한가 간 서울가스 돋보였습니다. KG ETS도 상한가 보여줬고요. 하이브가 엔터주 내에서 4.83% 상승하면서 돋보였습니다. 선익시스템 17% 넘게 치솟았고요. 아난티 4%대 보여줬습니다. 쿠쿠홈시스 8%대 보여줬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호재에도 불구하고 3.68%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삼성전자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상승과 함께 반도체 대장주 상승도 보여줬고 또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의 완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이제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시장 상승을 좀 견인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좀 추진을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메모리 업황 턴 어라운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었고 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IT 섹터의 어떤 뭐 중소형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반등 폭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오늘 키파운드리 인수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파운드리 인수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협력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이제 반도체 산업 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추가 투자 계획안을 발표했던 만큼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이제 인수를 통해서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새롭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의 좀 하락에 나와주면서 또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장중에 3%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충분히 좀 낙폭이 나왔었고 또 11월 달에 또 이제 그 대형주들이 또 가장 강하게 또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지 다음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과 생산 공급을 위해서 국내 K바이오 연합군이 갖춰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업체가 바로 이 제넥신인데요. 미국에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모더나 백신이 제대로 개발된 만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약품과 함께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을 한 바 있죠.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제넥신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토종 백신을 지금 추진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임상 2상을 끝내고 나서 빠르면 상용화가 올해 말에 진행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이제 한미 약품에서 제넥신 위탁 생산을 맡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제넥신도 거의 20% 가까이 좀 큰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토종 백신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임상 1상 GX19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이제 발표한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연 취소를 하면서 GX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검출을 가능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GX19N을 지금 이제 임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1단계는 끝났고 임상 2상과 3상을 올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승인을 받았을 때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제넥신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해외 글로벌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모든 수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토종 백신의 어떤 그 사용이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상온에서도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RNA를 백신으로 그 기반으로 한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저온에서만 유통이나 보관이 가능한데 오히려 그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무바늘 투여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늘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백신을 투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에 또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이상이 승인됐을 때는 또 빠른 속도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어떤 한미약품과 어떤 위탁 생산 얘기가 벌써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그 뉴스 보도에 따라서 오늘 좀 과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제넥신이 이제 토종 백신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또 올해 말에 또 어느 정도 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GXI7도 현재 지금 미국 FDA로부터 임상을 승인을 좀 받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와 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토종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그 의견 드렸고요.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좀 충분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과도하게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간 조정이 길기도 했고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KG ETS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또 자회사인 KG 스틸도 철강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 겹포제로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G ETS도 제가 이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호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자회사 KG 스틸도 이제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뭐 KG ETS도 마찬가지로 도금용 산화동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도금 부품입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좀 급감했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또 판매량이 좀 급증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KG ET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의료 폐기물 관련 종목이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뭐 산업 폐기물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폐기물을 이제 지정업체가 이제 KG ETS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KG ET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도금용 고순도 산화동 그 도금 수요도 계속 증가할 뿐더러 의료 폐기물에 대한 어떤 그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또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되 기보유자 관점에서 다음 거래일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늘 뜨거웠던 메타버스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에 랭크된 선익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통신 3사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주요 IT 협회들이 대거 참여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 뜨거웠고요. 특히 대장주인 선익 시스템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선익 시스템도 당연히 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오늘 좀 급등 시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힘입어서 오늘 선익 시스템이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알체라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OLED 소재 그리고 이제 소재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R 또 VR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실적까지 기반이 돼서 수반이 돼서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성으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출범식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메타버스의 그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에 독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민간 그리고 또 이제
민간단체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현대차 또 그리고 뭐 통신 3사 그리고 또 이제 방송국 여러 이제 방송국들이 같이 25개 이제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제 산업이 굉장히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연이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알체라는 종목이 이제 또 제페토라는 게임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메타버스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회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또 그리고 취미 활동, 또 음악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미팅이라든지 또 어떤 업무적인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이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요. 메타버스 섹터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선희시스템과 또 한빛소프트, 알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오랜만에 2개월 만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전고점 라인 때까지 충분히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도 차트상으로 2개월 동안 조정 국면이었고 오늘의 상승 좀 유의미하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메타버스 관련주 고라고 외쳐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홈시스 살펴볼게요. 가구 렌탈 업체들이 시장 확대 등의 호재에 따라서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렌탈 업계가 뭐 자동차, 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쿠쿠홈시스도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얼음 정수기 렌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 좀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 그래서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의 14% 가까이 좀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약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거의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8%대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뭐 가구 렌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렌탈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정수기는 요즘에는 보통 구매보다는 렌탈 수요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공기청정기 또한 최근에 가정당 하나씩 두는 게 아니라요. 방마다 또 공기청정기를 다 두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또한 이제 렌탈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도 가구 렌탈 대표적인 업체로 최근에 부동산 공급 대책 이제 확대로 인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최근에 얼음 정수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고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익절 라인대와 목표 라인대를 조금씩 상향해 나가면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지금 최근에 이제 갭 상승으로 지금 49,000원까지 좀 급등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7,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유효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쿠홈시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47,0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신규 매수는 가능하나 지금 시점에서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는 다 고라고 외쳐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네, 이 중에서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종목 중에서 그 안에서도 가장 대장주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0.1% 상위 0.1% 최고급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골프 수요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30 일명 골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벌써 700만 명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난티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괄목할 만한 대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난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또 백신 협력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응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정책이 주요 의제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처음에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한미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한번 물꼬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교착 국면이 오랜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난티도 오늘 장중에 좀 큰 상승이 나왔고 4%까지 반등 흐름이 나와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남북 경협주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같이 좀 잡아드리면요. 오늘 9,000원 라인대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10,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겠고 돌파 시에 1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오늘 9,000원의 종가가 끝났는데요. 8,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요. 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깔끔하게 설정해 주셨네요. 10,000원 1차, 11,000원 2차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아난티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오늘도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방송 끝나자마자요.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 딱 3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4시 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코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